스즈메의 문단 속에 등장하는 귀요미 캐릭터 다이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다이진의 정체, 다이진은 요석으로 뒷문을 봉인하는 신의 일종입니다. 미미즈가 뒷문 밖으로 나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다이진은 고양이의 모습을 한 신인데요. 다이진의 정체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다이진은 토지사, 다이진과 사다이진에 대해서는 많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요석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와 어째서 요석이 되었나 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소타를 요석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이진은 과거에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아 요석이 된 토지사 가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진과 사다이진의 성격을 보고 과거 다이진은 어린아이였고 사다이진은 어른이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이진이 스즈메에게 보여준 순수한 호의와 우리 집 아이가 되라 라는 어린 스즈메와의 연결점 또한 다이진이 아이라고 생각되는 점입니다. 다이진은 신, 영화관에서 판매되는 스즈메의 문단 속 팜플렛에는 다이진의 이름은 신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스즈메의 이름은 동굴 안에 숨어 바위로 입구를 막은 아마테라스를 유인하기 위해서 동굴 앞에서 춤을 췄다는 전설의 아마노 우즈메로부터 따왔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팜플렛을 안 사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사올 걸 그랬네요. 동굴 안에서 입구를 막은 아마테라스를 꺼낸다는 설정이 의미심장한데요. 아마도 이러한 설정 때문에 스즈메가 의자에 입을 맞췄을 때 소타가 깨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합니다. 다이진은 대신, 먼저 다이진은 일본어로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대신은 외무 대신과 같은 장관급, 최상급 벼슬아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작중에서 다이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길에서 다이진을 본 사람들이 너무 귀여워서 인스타에 업로드할 때 양쪽 수염이 위로 올라간 것이 과거 대신 같다면서 다이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이걸 본 스즈메가 은근 어울린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다이진은 사람의 정신에 어느 정도 간섭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의 정신에 간섭해 자신의 원래 이름인 다이진으로 부르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이진은 부자, 다이진은 대진으로도 불리는데요. 대진은 큰 부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스즈메의 문단 속 감독인 신카이 마코토가 쓴 원작 소설에서 다이진은 고베의 술집에서 대진이라는 뜻의 다이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술집이기 때문에 언어 유희로 대진이라고 적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이진의 본명, 사실 다이진은 그냥 다이진이 아니라 우다이진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다이진 때문인데요. 사다이진의 사는 왼쪽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다이진과 사다이진은 오른쪽 장관과 왼쪽 장관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오른쪽 장관과 왼쪽 장관은 조정 최고 기관인 태정관의 관직 중 하나입니다. 오른쪽 장관은 힘을 쓰는 젊은이, 왼쪽 장관은 지혜를 누리는 노인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좌대신은 우대신보다 윗자리였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흰 고양이 다이진과 어른 같은 검은 고양이 사다이진과도 관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이진의 본명은 우다이진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다이진과 소타 할아버지, 사다이진에 관해서는 아마도 소타의 할아버지가 도쿄에 요석을 꽂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사다이진이 할아버지의 병원에 나타났을 때 할아버지가 오랜만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이미 본 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손자인 소타가 요석이 됐다고 말했을 때 의외로 덤덤했던 것 아닐까요? 다이진은 원래 인간, 요석이었던 다이진은 봉인이 풀린 후 하얀 고양이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요석의 역할을 넘길 수 있고 누군가가 요석이 되어 막는다는 이야기를 봤을 때 사다이진은 원래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다이진은 원래 인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이진이 원래 인간이었다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즈메가 할아버지의 병원에 찾아가서 소타가 요석이 되었다고 알렸을 때 할아버지가 소타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신을 담는 요석이 되어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요석은 원래 신이 아니라 인간이 천천히 시간을 들여 신을 담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스즈메가 술집에서 일을 도와줄 때 다이진이 앉아있는 장면에서 스즈메는 손님들 사이에 앉아있는 다이진을 보고 크게 놀라지만 주인 아주머니와 다른 종업원에게는 다이진의 모습이 고양이로 보이지 않고 젊은 남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모습이 다이진의 사람일적 모습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살이 찌고 마르는 이유, 봉인이 풀린 직후 다이진은 비쩍 마른 몰골로 스즈메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스즈메는 고양이에게 마른 멸치 같은 걸 주는데요. 새끼 고양이한테 저런 걸 줘도 되나 싶었지만 다 먹고 건강한
다정한 모습으로 바뀌길래 처음엔 밥 먹고 힘이 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스즈메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을 때 다이지는 다시 마른 모습으로 변하는데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실제 대지진 당시 피해자들의 감정을 훼손하지 않고 스즈메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아마도 슬픈 감정들은 어릴 적 스즈메가 가지고 있고 성장한 스즈메는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린 스즈메는 자신이 있을 곳을 찾고 있었고 우리 집 아이가 될래? 라는 대사로 어린 스즈메와 이어지는 다이진 또한 스즈메를 통해서 자신이 있을 곳을 찾아서 살이 쪘고 잃었을 때 살이 빠지는 모습이 지진 피해자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다이진과의 관계, 일단 전제로 대지진을 일으키는 거대 미미즈는 두 개의 요석으로 머리와 꼬리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두 개의 요석이 바로 다이진과 사다이진인데요. 다이진은 서쪽에서 미미즈의 꼬리를 잡고 있고 사다이진은 동쪽에서 머리를 막고 있는데요. 꼬리 쪽 요석이 빠지자 미미즈의 움직임이 강해져서 머리 요석도 빠진 것이죠.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다이진이 다이진의 목덜미를 물고 그루밍 해주는 모습이 마치 어미 고양이와 아기 고양이 같아서 원래는 가족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다이진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대지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미디어가 주는 긍정적인 힘이 아닐까 하네요. 시간 잘 때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